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다. 나무가 자라는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부득이하게 가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가위를 대는 것이다. 반드시 수평 상향 방향으로 가지를 키워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간만에 뵙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2025년도 제1차 영상을 업로드 해드렸고, 오늘 바람만 불지 않는다면 날씨 쉽지가 않습니다만 바람이 상당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양사방이 다 트여가지고 상당히 귀도 시렵고 또 장갑을 벗어보니까 손도 많이 시렵네요. 제가 어제하고 어제 아래 이틀 동안에 가까운 지역에 다녀보니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쟁 시작이 안 됐고, 일부 농가에서 전쟁이 다 되었거나 종료가 되었거나, 일부 농가는 한 줄 정도 또는 성목 같은 경우는 30나무 정도 전쟁했고, 아무래도 이번 주로 계속 춥다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시간상으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남의 일소를 맡았는 전쟁 전문팀들은 12월 중하순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쟁 기간은 원래 자발 휴men기인 12월 초부터 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전쟁을 종료하는 게 맞다 이래 보여지고, 금년도는 전쟁 시기가 다소 뒤로 딜레이 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아마 3월 한 25일 가차이 돼야 전국적으로 사과가수원에 전쟁이 종료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전쟁의 주안점은 여러분들이 이 장가지, 꽃이 맺히는 결과지, 이런 꽃눈을 많이 확보하는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 꽃눈 수가 전반적으로 불량하다 이러한 이야기가 많고, 제가 현장 다녀봐도 꽃눈이 좋은 집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가 꽃눈은 꽃눈인데 그 충실도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보시면은 개화는 충분히 됐는데 왜 결실이 안 되지? 분명히 작년에 꽃눈이었는데 꽃이 피지 못하고 있더라. 꽃은 많이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불량하다.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은 열매를 많이 착화시킨 나무는 해거리 문제, 경쟁결실 문제 때문에 당연히 꽃눈이 보통 적게 옵니다. 근데 꽃눈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꽃이 아닌 것들, 또는 꽃이 많이 폈음에도 불구하고 결실이 불량한 나무, 그런 가수원, 그 원인은 꽃눈의 충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실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꽃눈의 그 충실도가 떨어진다 하는 그 원인은 작년도 2024년도에 너무 날씨가 뜨거웠습니다. 날씨가 고온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런 이파리의 동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누차 강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잎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이 이파리가 동화 양분을 만드는 범위가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10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보기는 잎이 멀쩡합니다만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10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 동화 양분도 저녁에 나무 이파리가 스스로 자기 호흡 에너지에 다 소비를 해버립니다. 따라서 나머지 잉여 양분은 꽃눈으로 보내줘가지고 꽃눈의 충실도를 좋게 해주고, 또 다른 나머지 잉여 양분은 내년 즉 올해를 위해 가지고 뿌리의 양분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꽃눈의 충실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색깔이 잘 나지 않아 가지고 색깔을 좀 더 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을 더 내기 위해 가지고 오래도록 많이 착화시켜 놓고 수확 시기가 많이 딜레이 됩니다. 늦어집니다. 늦어지다 보니까 양분이 오히려 많이 소진됩니다. 그래서 꽃눈의 충실도 떨어지고 뿌리의 양분도, 저장 양분도 많이 약화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꽃눈의 충실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꽃수가 많아 보여도 꽃 자체는 불충실하다. 물론 그렇지 않는 집도 물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원래 피는 꽃은 개화 총량이 많더라도 결실이 다소 불량하거나 또는 가꽃눈이 많다. 가짜 꽃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꽃눈인데 왜 꽃이 안 피지? 꽃눈이 동의를 입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것이 바로 그 전년도에 고온 문제 때문에, 또는 잎이 조기 낙엽되면은 잎이 없다 보니까 잎이 없으면 동화 양분을 못하지요. 이게 중간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파리가. 그럼 이파리가 없다 보니까 꽃눈에 양분을 주지 못해서 꽃눈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금년도의 전반적인 날씨 예측이 꽃피는 개화기 중에 저온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피해까지 완전히 온다면은 이거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짧은 가지,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 끝에 맺힌 좋은 꽃이 많죠. 물론 기부에서도 꽃이 있습니다만 이거 다 단과지입니다. 요런 단과지, 요런 중과지, 또는 요런 장과지, 요런 가지가 다 꽃입니다. 또는 물론 기부에서도 이렇게 꽃이 볼록볼록 다 왔습니다. 요러한 꽃눈을 최대한 많이 아껴달라. 주지 빼는 것도 정말로 부득이하게 정말로 빼야 되겠다. 원 주간만큼 따라오는 굵은 주지, 경정지, 그건 제가 하시고 나머지는 다소 복잡하더라도 주지수를 많이 가져가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주지상에 발생되는 이 짧은 가지들은 최대한 알뜰히 따지 마시고 많이 남겨달라. 따라서 전쟁하시고 난 다음에 나무 전체를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다부룩하다, 조금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카팅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주지상에 가까이 카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 안이 굵어지고 여기서 세력지가 2개, 3개, 4개씩 많이 발생됩니다. 결과적으로 하계 때 수관이 더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카팅을 하더라도 멀리 가볍게 전쟁하시라는 말씀은 잘려 나가는 가지의 양이 적어야 된다. 즉 절단하는 양이 적어야 됩니다. 이 끝이 아주 약합니다. 약할 경우에는 끝만 가볍게 밑에 아랫눈을 두고 1cm 앞에서 이렇게 카팅합니다. 사선으로. 다시 제가 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끝이 약한 경우에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끝만 가볍게 사선으로 카팅, 즉 아랫눈을 두고 1cm 앞에서 카팅을 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자르지 마시고 이 끝부분에 가볍게 이렇게 카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그립 또는 유인끈으로 이렇게 유인하시면은 수평 상향. 전쟁의 원칙은 자꾸 카팅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가지는 하나의 큰 강줄기입니다. 원 큰 강, 이건 색강, 강줄기가 흐르는 그 흐름 그대로 나무를 키워주는 게 원칙입니다. 사람의 팔, 사람의 다리하고 똑같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카팅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무도 본성 자체가 자연스럽게 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 올라갔다면은 귀찮다고 이렇게 막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것. 정말로 부득이하게 절단하신다면은 끝만 가볍게 나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예. 이런 상태의 전쟁. 여기다 보시면 끝이 약합니다. 여기는 꽃이 전부 다 왔습니다. 그래서 끝이 약하다. 그러면 바깥눈을 두고 약 1 내지 2cm 앞에 사선으로 카팅 하시고 난 다음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쭉 약해졌습니다. 딱 끝만 가볍게 바깥눈을 두고 카팅 하고 난 다음에 유인끈으로 여기를 메시면은 이렇게 활과지가 됩니다. 이런 가지는 아주 X입니다. X. 여기에서 이 정도 부분에 이렇게 메십니다. 수평 상향, 물이 잘 흐르게끔 이런 식으로 전쟁을 꼭 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전쟁의 핵심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개화 총량이 작다. 그래서 겨울 전쟁 때 꽃눈을 최대한 아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적과하기 힘들다, 내가 알뜰하게 다 잘라버렸다, 그러면 전체 꽃눈의 충실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화 총량이 작을 수가 있고, 또 개화 총량이 많아가지고 봄에 개화기에 꽃이 많이 폈다 손치더라도 수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실량은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꽃눈 확보 전쟁 마치고 난 다음에 전체 나무 형태의 모습은 멀리서 봤을 때 조금 다부룩하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전쟁량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나무는 현재 후지 4년차입니다. 금년도 4년차 저부들은 후지가 되겠습니다. 품종은 후지 중에서도 로얄 후지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는 처음에 심을 때부터 제가 옆에서 어떻게 가지를 받아내고 어느 시기에 이 수식에 유인을 하고, 또한 하고 난 다음에 절단을 2번 하라고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지도하는 방침을 상당히 잘 따라온 가수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객관적으로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분지각은 대부분 보시면은 숫자가 좀 많아 보이죠. 전부 90도를 가급적이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수식에 꼽아넣은 흔적이 다 보이죠. 아직까지 그 흔적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지각 90도를 맞춰주고 난 다음에 절단을 2번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카팅을 한번 했고,
또 한 번 카팅을 했었죠. 그래서 2번 카팅해가지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굵은 눈이, 꽃눈이 다 형성이 됐습니다. 대목은 M26 작은 대목인데 현재 잘 발달됐다, 잘 형성이 됐다 느껴집니다. 단과지도 일부 발생됐습니다만 이렇게 불뚝불뚝 굵은 꽃눈이 많이 형성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처음 심고 난 다음에 주로 강조한 것이 묘목 상태에서 처음 오게 되면은 가지가 보통 6개, 아주 좋은 특묘는 10개 내외가 됩니다. 만약에 특묘 10개 내외라도 그 가지가 많이 유효축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굵고 또 부러진 것도 있고, 부러진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또 원주간보다 굵은 놈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개 따시고, 상남부의 원주간 제일 꼭대기 보면은 경정지가 한두 개 있습니다. 그것도 다 제거를 하고, 작년연도에는 그렇게 관리를 했고, 2년 차에는 아깝지만은 전부 다 겨울 전정 때 다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2년 차에.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발생된 현재 가지수가 보면은 보통 20개에서 28개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캐가지고 3년째 작년에 한 나무에 8개에서 12개 따시고 25개 내외의 이 유효 주지가 형성이 됐는데, 제가 봐서는 최저 40개, 최대 이 나무 같은 경우는 80개 정도 이상을 딸 걸로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고 높이는 제가 보니까 평균 3.0에서 3.5 이상의 수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지 말라 해도 이렇게 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심을 때 여러분들이 뿌리 상태를 잘 보고 묘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은 뿌리의 나무가 크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준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심으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심으시면 안 돼요. 여기도 처음보다는 나무가 조금 더 묻혀놓은 기분이 듭니다만, 제가 봐서는 그래도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면 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자꾸 딸라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제거할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지수가 25개, 28개인데 여기서 복잡해가지고 몇 개를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제거할 추진은 단 한 개도 없다. 아직은 산재 유목이다 보니까 계속 이 상태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수평으로 된 이 좋은 유유축지가 많을수록 이 가지는 굵어지지 않고 덜 굵어지면서 원주간 모수, 이 주간부는 더 빵빵해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컨트롤 다 되게 돼 있다. 문제는 이 분지각이 좁았을 경우에는 굵어져 버려요. 바란스가 다 깨집니다. 수평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게 절대 많이 굵어지지 않고 한참 후에 굵어지고, 또 굵어질 여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꽃이 와가지고 또 열매를 달기 때문에 더 굵어질 여력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지각이 45도라면 엄청 굵어지게 되죠. 니콤의 법칙에 따라가지고 당연히 굵어집니다만, 수평으로 잡아주게 되면 절대 굵어지지 않는다. 또한 이 나무를 연속성 있게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는 분지각 90도의 이 좋은 유효 축지, 이런 유효 주지수를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오래오래 동안 사용하시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또 굵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복잡한 부분에 한두 개씩 제거를 해가면서 또 관리를 하시고, 또 빈 부분은 또 신초를 받아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가지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절단을 할 때는 부득이하게 이 나무가 서로 가지가 나와가지고 복잡할 때, 교차될 때, 그때는 부득이하게 절단합니다. 연차 변환부 또는 꽃을 두고 절단하는 부분, 그래서 가지가 많이 뻗지 못하게끔 전정하는 방법, 또는 가지의 각도를 바꿔주는 유인 작업,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서로 교차점, 복잡한 부분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절단하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들이 처음 나무 키우실 때 제식 1년 차에는 제가 부러진 가지, 굵은 놈, 꼭대기 주간 경정기 한두 개 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시고 놔두셨다가 2년 차에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서로 발생시켜가지고, 그것이 신초가 대략 한 뼘 됐을 때 이렇게 이쑤시개로 수평을 잡아주고, 그 가지 길이가 이렇게 한 50 나왔을 때 밑에 눈을 두고 1cm 앞에 카팅, 다시 한번 한 30 정도 2차적으로 더 길어졌을 때 다시 또 카팅. 그래서 카팅하는 이유는 여기 정부구세를 억제시켰으므로 이 안쪽에 눈이 굵어지고, 특히 M군은 더합니다. 이 안쪽에 나지 현상, 즉 빈 가지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방법을 시행을 한다. 따라서 그 증거물이 바로 이렇게 나지가 없습니다. 눈이 다 맺혀가지고 오동통고 살이 다 쪘죠. 이러한 부분.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눈이 다 발생이 돼가지고 빈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제식 2년차에 절단을 2번 해달라, 또는 적심을 2번 해달라 하는 원인이 거기 있고, 반드시 분지각을 이렇게 수평으로 잡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아래 영상에도 골격지를 만들어 달라, 늦어도 금년 4년차까지는 잘못된 가지는 제거해가지고 서로 직지를 받아내가지고 수평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부터 5년, 6년, 7년, 8년 나무가 나이 연령이 먹어갈수록 그때는 복잡한데 솎아내시고 또 유인 작업도 변경하시고 우리가 톱 전정, 가위 전정을 많이 합니다만 유인 작업도 정말로 전쟁의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유인이 더 중요하고 이와 같은 유목에서는 속금 전정도 중요하지만은 유인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지 유인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영상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가지는 조금 약하죠. 전체 가지 중에서 이 가지는 좀 약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끝이 이래 굵게 오다가 싹 가늘어집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끝을 컷함을 해가지고 힘을 실어주는 전정, 끝을 살짝 막아줍니다. 막아주면은 정보수를 없애다 보니까 이 안쪽에 가지가 굵어지면서 나지가 없어지고 씨알이 이렇게 굵어집니다. 네, 그 작업을 좀 변경해달라. 다만 절단하실 때 여기는 충분히 4 곱하기 2다 보니까 충분히 제시거리가 여유 공간이 여기는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이 바깥눈을 두고 여기 바깥눈을 두고 요 바깥눈 기점으로 대략 1 내지 2cm 앞에 커팅을 사선으로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요 바깥눈을 두고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자르셔야 됩니다. 사선이죠. 사선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가지고 요게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1cm, 2cm가 여기서 눈이 딱 붙어가지고 쫙 나옵니다. 끈으로 유인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 클립으로 수평각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우십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래 나오다가 커팅을 한번 했고 여기도 커팅을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란 모습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여러분들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까지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 이걸 놔두면 해가지고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장이 더 길어지는 것을 얘가 중간에서 컨트롤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다 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따신다면은 이렇게 따신다면은 여기서 새로운 신초를 발생시켜서 그것이 합병되면 추를 달아가지고 직하향 유인하는 방법.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두시면은 오히려 여기에 신장을 억제시켜가지고 더 길게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중간 역할을 이 직립지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굳이 딸 필요는 없다. 끈을 매실 때도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여기다 끈을 맵니다. 여기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활가지가 됩니다. 이건 아주 나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끈을 매가지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 여기서 보면은 가지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거 굵네요. 굵은데 이걸 제거하게 되면은 여기로 가는 양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가지는 더 힘있게 더 길게 뻗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길게 뻗습니다. 근데 너무 길게 뻗는 걸 막기 위해서는 보기 싫더라도 남겨두시면은 양분이 오다가 얘가 양분을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이 가지는 상대적으로 더 길게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제거하신다면은 이거는 더 길게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바깥눈을 두고 약 1 내지 2cm 앞에 사선으로 커팅 하시면은 이게 굵어지고 여기서 또 신초가 나오고 이게 눈도 굵어집니다. 신초가 나오게 되고 이 발생되면은 이게 대략 한 뼘이 됐을 때 추를 달아가지고 직하향 유인하시면은 그것이 결과지화가 된다. 결과지화를 유도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커팅을 해야 되고 충분한 꽃눈이 있다. 너무 길게 자라다 방지하겠다. 그럼 이것을 이 직립지를 남겨두시면은 얘가 양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덜 뻗게 된다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혼자 제가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커팅하다 보니까 화면을 집중해서 포인트를 잡기 쉽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서 수평각이 잡혔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유인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안쪽에도 이제 여기서 커팅을 한번 한 흔적이 있고 여기도 한번 했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눈이 잘 발달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 가능하고 이거 예전부터 제가 많이 해오던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바깥눈을 두고 사선으로 커팅 1cm를 앞에 두고 나중에는 이렇게 유인하면 좋죠. 예, 늦게라도 유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길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자, 저 안쪽에는 커팅을 2번 했기 때문에 눈 발달이 잘 돼 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사과를 단 자리입니다. 과흔입니다. 과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시고 자, 이렇게 뒀을 때 이놈을 그냥 둬도 관계는 없다 했습니다. 유목이다 보니까 이걸 뚜으로 해가지고 양분이 오다가 얘가 1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덜 뻗게 돼 있다. 덜 자라게 돼 있는 원리입니다. 나는 보기 싫다. 자르겠다. 자르면은 여러분들이 수평으로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여기서 발생되는 신초를 가지고 유인을 통해서 결과지화를 유도하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수평만 유인하셔도 이 안쪽으로 좋은 꽃눈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면은 아까 전에 바깥눈을 두고 1cm 컷 하시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두시면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정부수 현상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 놓으셔야 된다.
자, 제가 방금 둘, 넷, 6개를 전정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 자,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효 주짓수를 여러분들이 유목기 때 최대 많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게 복잡하게 해가지고 속아내시면 안 됩니다. 속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도 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약을 쳐도 약이 100%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상단부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단부에도 꽃들이 상당히 형성이 잘 됐습니다.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나무 정도의 세력이면은 80개 정도 이상을 충분히 딸 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또 가을에 제가 영상을 결과물을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 맞지 않았나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상단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꽃눈이 잘 왔습니다. 전부 꽃입니다. 꽃이고 저기다 이렇게 카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가지에서도 꽃이 지금 한 7개 정도, 7개 왔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왔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달 수가 있습니다. 이래 보시면 여기도 이 가지도 한 3개에서 4개가 꽃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꽃눈이 확보가 됐다. 그 상담으로 할수 여러분들이 가지를 조금 더 짧게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무를 키워야 되고, 문제는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이런 데는 원주지를 두고 경경지, 측지는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도 제거를 하시고, 저기도 이제 그 짧게 한다 그래가지고 너무 안쪽에 컷 하시면 다 굵어집니다. 그리고 상단부는 세력이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또 나무가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만 가볍게 커팅하고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 이렇게 잡아배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꽃눈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다. 함부로 가지를 절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물처럼 계속 쭉 뻗게 자연스럽게 가지가 커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정은 나무가 자라는 습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로 필요할 때 정말로 부득이하게 가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가위를 대는 것이다. 가지는 하나의 큰 강물이다. 반드시 수평 상향 방향으로 가지를 키워달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 TV였습니다.